집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안상 선생님이 도맡으신 프로젝트 소개가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네, 버튼 누르시고. 그 무방류 주택은 설계는 한 3개월 정도 걸렸고, 시공은 어떤 골조 완성은 2개월 정도. 얼마 걸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생애 최초의 집짓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설계를? 생애 최초에 설계하고 싶고. 설계를 한 거는 이거보다 먼저 설계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의 그 심양 쪽에 이제 신빈이라는 지역에 어떤 독립군 장군, 양세공 장군이라는 분의 기념관을 설계를 했는데, 그거는 아마 지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제가 가보질 않아서, 그게 먼저였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설계를 하고, 실제로 이건 직접 짓는 것까지 좀 맡겨줘서 설계도 하고 이제 시공도 직접 한 경우입니다. 그 건축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집을 짓더라고요. 네. 텔레비전 보니까 그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나는 건축을 평생 몸을 담아도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고 내가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늘 준비가 잘 안 된 거를 하는 거래요. 준비가 다 돼서 다 하는 거를 짓는 게 아니고 네. 하면서 배우고 이런 거니까 네. 아마 우리 모두 약간의 용기와 네. 그러고는 이제 뛰어들어서 해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게 네.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됐는지 궁금해요. 옛날에 건축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배운 적은 없죠. 없었고요. 이제 눈여겨 없어 봐서 이렇게 보면서 눈 공부로. 이제 건축가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과 이제 협업을 했을 때의 그 적용가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이제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고, 거기서 묘한 오기가 작동을 했는데, 이제 그 계기가 삼부토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경주에 있는 신라 밀레니엄 테마파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라궁 호텔을 이제 뭐 조경은 이제 설계가 미리 돼 있었던 거를 이제 삼부토건에서 저한테 다시 이제 조정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현장을 보시게 됐을 때 이제 제 의견을 이야기했다가 한번 굉장히 심한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야기가 이제 건축 설계는 이제 그 국가건축의 이제 조정부소장의 작업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조경은 또 제가 들어가게 그게 됐고, 모욕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가운데 이제 그 호텔의 중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정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접해 있는 이제 호수가 있는데 호수하고 호수 너머의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이제 삼부토건의 그 회장, 돌아가신 일대 회장님이 이제 조남이 조정부 회장님이었는데, 그분의 이제 그 집을 옮겨온 게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코멘트를 했다가 언제서부터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냐 라는 말을. 조경이 왜 건축을 하냐? 네, 그래서 정말 강자한 발언이네. 예, 그 말씀을 이제 오대학 교수님이신데 이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그냥 딱 돌아서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그걸 같은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말 한마디 한문장님 하셔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이 건축의 꼴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제 평생의 꿈이 그 원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원림? 건축에 좀 관심 없어요. 왜 건축이 그렇게 보면 건축이 조경의 꼴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설계한 적도 있고, 원림이 훨씬 조경을 큰 먼저 거니까.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고 남는 공간에다가 건축을 설계한 것도 있고. 나도 평생 건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뭐 그러셨지만, 조경이 건축의 꼴이라고 하는 말을 또 듣는 거는 정말로 이상한 발언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상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선생님 어, 외람되지만 건축 우리가 배울 때 아키텍처에 그 흔히 쓰는 비유가 있잖아요. 아르케하고 텍스 할 때 그거는 그 집단의 우두머리 전체를 총괄하는 자가 건축가다라고 한 거에 약간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경만을 서구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아키텍트라고. 아키텍처는 아키텍트가 만나는 거지. 아키텍트가 그 수화를 만든 게 아니라고. 저는 그 사람도 아키텍트이기 때문에. 그 호교 오해를 할까 봐 아키텍트만-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을 유도하고 이런 거죠. 우리가 말하는 아키텍트가 아닌데 참 그때 이후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건축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자. 그런데 이제 오기가 생겼겠네. 네, 그래서 건축가로 활동할 수는 없으니 왜 할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 지금이라도 할 수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건축가라면은 건축사 이렇게 네. 지칭이 돼야지 건축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생이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갇히신 거네.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남는 오랫동안 땅에 남는 건축이 아니고 임시로 지었다가 해체하는 방식의 건축을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전시장의 전시관 같은 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디자인해서 설계 시공까지 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설계할 때 네, 혹시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같은 건 없었어요?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공팀을 다 모을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이었어요. 이제 건축가들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라고 이제 의논을 했더니 한결같이 너 미쳤냐. 프레젠테이션을 쫙 들어볼까요 이제 시작해서?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이제 25평짜리. 이 대지 안에 이제 그러면 집을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고민이었는데 이제 집주인이 요구했던 부분은 또 좋은 이쪽에다 이제 집을 두기를 바랬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거를 이제 한 땅 하나에다 크게 지을 게 아니라면 그러면 땅을 쪼개가지고 그리고 땅 모양새가 좋지 않은 쪽에 집을 배치해서 좋은 땅을 남겨두는 쪽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 집은 이제 의도적으로 정남향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축대가 있는 부분이 날카롭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집보다는 뒤쪽으로 가도록 했고, 그리고 현관의 위치를 이제 이쪽으로 잡기 위해서 바로 길에서부터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한 1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m 정도를 확보하게끔 얘를 밀쳐서 붙이고, 그리고 이쪽도 뭐 나중에 이제 데크로 이제 이 경사된 부분은 데크로 레벨을 맞춰서 만들어주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통로만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1층 배치도인데 제가 이제 처음 건축 설계해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둥을 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실이면서도 주방인 부분을 분리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주방에 이제 조리대가 있는 쪽에 창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도 계단 위쪽에 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이 굉장히 좁은 창인데 이렇게 이제 통과되기를 이제 바랬고요. 또 환기가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또 위층에서 이제 굴뚝처럼 굴뚝 효과가 있게끔 환기되게끔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요 긴 복도가 이제 초기 계획은 이제 이런 주방 시설들을 요 가운데다 막아서 출입을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몰아놓다가 너무 답답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비우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작지만 이제 여기에 서면 이제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복도로 이제 들어가서 요게 이제 사랑방 같은 서재 공간입니다. 그리고 쭉 들어가면 이제 안에 침실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넓은 창이 있어서 바깥으로 보면 이제 데크가 있고 이제 이렇게 높이가 다른 데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무 한 그루로 이제 심으려고 이제 깊이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1층에 천장고를 좀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장고를 높게 하는 바람에 이쪽에 계단을 이제 이렇게 꺾여지는 계단에서 이제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맞다. 이제 일요일 날 가서 찍은 사진인데 좀 집주인이 손을 대기도 했고 제가 일부 만들어준 것도 있고요. 이거 보니까 레벨이 확 눈에 보이네. 예, 땅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예.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올라올 때 이제 경사지를 따라서 이제 올라왔어요. 집을 딱 보면 그냥 집이 만만해 보였으면 하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때 저 박공이 있네. 이제 요게 박공이 이제 파고라를 제가 만들어줬는데 뒤에 이제 디자인 한 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 앞에. 네, 처음에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도 위에 한 저 개 위에도 있었고, 없고. 예, 저 위에 나무 큰 나무 하나 있는데 그럼 없애버리고 다시. 예, 그거를. 그러니까 저 나무도 원래 저 땅에 있었던 나무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다 어떻게 심었어요? 토심을 깊게 토심을 일부러 그러니까 얼마나 한 1m를 했나? 1m 정도 뒀을 거예요. 1m요? 네. 안경이 저 보니까 저 그래서 이제 1층의 천장고가 요 아래쪽은 천장고 좀 낮습니다. 턱을지게 했고, 와, 아주 큰 나무 저거 네. 하네. 엄청 큰 나무. 네, 나 집 위에다 이렇게 큰 나무 처음 나도 본 것 처음 같은데요. 보네. 나도. 저렇게 큰 나무를 네. 건축하고 올린 거 나 본 적이 없는데. 좋은 그러니까 말이니까 있었던 나무 중에서 그래도 작은 나무를 올린 거예요. 오, 그래서 지금 나무 올리는 거 정말. 그러니까 나가다 좀. 그거는 요거는 이제 지금 바깥에서 보기 좋으라고 한 건 아니고요. 요, 그렇지, 사- 그렇겠지. 요 서재에서 보라. 요 테이블이 요 창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의 나무가 보는. 나무 그늘처럼, 그리고 이쪽에서 그 침대에 누웠을 때 나무 그늘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요걸 거의 뭐 안에서 보면 2층 같지 않대. 그러고. 예. 나무인데. 예. 야, 저걸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다시 저 그냥 불법 증축을 해버려가지고 아깝네. 예. 모양도 이상하더만 아까. 예. 울긋불긋하게 나그 사진이 없죠. 예. 건축가들은 뭐 하나 찍어놓으면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찍어가지고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저도 많이 찍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비중 있게, 그러니까 이거를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사진작가에게 안 맡겼네. 아니 이제 그거보다도 아 이제 한번 해봤다라고 해서 이제 공부했다 이제. 네, 한번 해봤다라는 게 컸지, 이걸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바는 없고요. 보여주시는 방식에서 흥미로웠던 게 건축가가 보여주는 방식과는 달리 너무나 다른 네, 되려 건축적으로는 추상적으로 굉장히 도면을 보여주셔서 마이크. 네. 그게 한 가지 흥미로웠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렇게는 어떻게 해요? 아니 건축가 도면이 아니잖아요. 평면도도 건축가 평면을 보여줄 때 저렇게 보여주는 사람은 아, 그럼 적이 보면 안 없어요. 되겠다는 얘기예요. 공간의 질서만 이렇게 딱 보여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간에서 이제 성과 명과 색으로만 네,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의미 아니, 네, 도면이 이제 기호로서의 도면이 아니라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게 물론 이제 조경가시니까 조경 건축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다양한 레벨에서 외부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구나. 사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건축적으로도 우린 건축가고 건축가라서 이제 구조적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알긴 하지만 그런 접근을 쉽게 하지는 않잖아요. 2층에 저렇게 큰 나무를 심는다던가 뭐 그런 접근을 잘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흥미로웠어요. 이중에 저 큰 나무 심는 거는 건축가 내가 작업한 본 적이 없이 약간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어요. 건축가는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거의 단독주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단독주택에서는. 그리고 한 가지 그래서 더더욱 궁금한 게 그 주변에 땅이 많잖아요. 앞에 정원이 좀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 정원이 아니더라도 전원주택으로 외부에 나가면은 또 산이 있고 뭐 그런데 그 의도적으로 2층에 그렇게 외부 공간을 또 만들려고 하셨다는 게 어떻게 접근이 될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건축을 안 해봤지만
건축이 완성된 공간은 정말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비중 있게 봤던 게 이제 원림하고 그다음에 더 깊이 있게 지금도 죽을 때까지 좀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는 사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의 집합 건축 보면 되게 독립된 건물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군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게 다 평지에 있지 않고 다 대의 높이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위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건물이 단독 건물이 있는 쪽에서 보면 굉장히 편하게 외부로 나갈 수 있게 그 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좀 편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따로따로 보면은 저기 높구나, 저긴 위로 들어 올려졌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걸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부에서 바깥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는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지금도 이제 그렇게 작업하는데 건축 설계가 돼서 조경이 제가 들어가게 됐을 때는 내부에서 봤을 때 가장 편한 외부 공간을 이렇게 짝을 이뤄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푸는데 저 집은 제가 설계했으니까 그걸 다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채니 이제 2층에 이제 침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편하게. 그러니까 그게 2층이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평면도에서도 1층과 2층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그냥 두 개가 있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도 상관이 없고 이걸 옆으로 붙여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1층이면 1층에 있다면 다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계단이란 말이 그냥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을 잇는 거니까 단이 따로져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클라이언트하고는 사이가 여전히 좋은가요? 예, 좋아요. 저도 이제 설계를 하면 이게 유용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막잖아요, 자꾸. 발코니도 막고, 에스 만든 거, 계획한 거 다 자르고.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2배, 3배의 비용이 들거나, 그거에 대해서 애초에 효용을 못 발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바꿔가니까. 그 외부자의 입장에서 조경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가 입장에서 조경 건축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차이, 그러니까 건축 행위와 그 조경 행위를 동시에 하면서 느꼈던 어떤 차이와 일단은 이거 지어보고 난 다음에는 토를 안 달아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그 작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불만스러운 게 있을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토를 안 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인허가서부터 전체를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건축가들이 계획한 도면을 보면 그게 더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이제 말하기가 좀 더 나아졌고. 우리 집에 본인 집이요. 네, 선생님 집. 우리 옆집에서 그 집에서 5번 도합 17번을 민원을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공무원이 나와도 뭐 별 이렇게 건드릴 게 없으니까 공무원하고 나하고 짜가지고 집을 짓는다. 감사한 고발까지 했어요. 민원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 일조권 사전제 안새끼는 그러니까 뭐 일산은 반대로 받거든요. 그쪽에서 안 받고 남쪽에서 그쵸. 자기 일조권 자기가 바꿔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네 집도 그렇게 적었고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걸고 이 인접대지하고 이 거리 그것도 걸고 그리고 뭐 우리가 자기네 땅에다가 집 지면서 이렇게 돈바리를 하나 이렇게 거기다 딱 못을 하나 딱 박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또 민원 뭐 남의 집 땅에다가 못 박았다고 민원 내고 그리고 뭐 먼지 시끄럽다고 약간 다 민원. 삶이 힘드신 분이셨나요? 그랬나 봐요. 그래서 어저께 집에 가는데 그분이 나한테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모골이 송연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뭐가 다를까 많이 궁금했는데 약간 조경가의 입장에서 조경과 그 내부 공간의 이제 관계 짓는 방법에서 좀 오늘 많이 말씀은 안 해주셔가지고 얻고자 했던 거 약간 못 얻은 것 같고요. 이 창문의 크기, 내부 공간에서 바깥으로 이제 바라보는 창문의 크기를 이제 아무튼 내부에서 외부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왜 방은 조금 높고 왜 거실에서는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낮고 길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 있었는지 이제 좀 궁금하고요. 확실히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감인데요. 건축가가 건축을 설명을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프로그램적으로 해서 공간과 공간이 이제 관계 짓는 방식, 내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공간들이 오가나이즈가 됐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구법 해가지고 재료를 어떻게 썼다, 이게 시간과 어떻게 관계가 짓는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이 변화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공간을 만드는 이 직종하고 멈춰져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공간을 만드는 직종하고 뭔가 차이가 있긴 있구나, 하여튼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개인적인 그냥 소감이었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다면 이제 내부에서 이제 외부를 바라볼 때 왜 이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데 달라졌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게 질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했던 그건 이제 살아있는 거하고 이제 살아있지 않는 거에 대한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나무를 올려놓은 것도 지금 이제 비례감으로 되게 크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산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고 나무가 높게 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전봇대 있는 쪽도 지금은 이제 나무가 자랐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그게 자라서 감쌌을 때, 그리고 이제 이쪽에도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랐을 때는 이렇게 혼자 쑥 떨어져 있듯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럴 때 이제 저게 이제 홀로 좀 이질감 있게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네. 설계를 가르치면서 이런 거를 이제 중학년들에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설계를 이제 내가 들어갈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밖으로 외양이 이제 결정되거나, 그러나 처음부터 외양을 만들어서, 그 다음 안에 쪼개서 이제 집어넣는,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이면, 다른 건 아웃사이드 인이죠. 첫 번째 또 하나는 이게 점점 필요한 공간을 이렇게 더해간다고 그래서 더하기 방식의 디자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필요 없는 걸 빼는 방식의 디자인이 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디자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직사각형을 먼저 딱 잡아놓고, 그래서 그 디바이드를 나누어서 공간을 이렇게 배치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게 공간을 이렇게 배치하고 모양을 잡은 거 보면 굉장히 학생들이 처음에 디자인을 이렇게 할 때 배운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더니즘 건축 이제 형식 언어에 맞춰서 딱 기능 도성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다고요. 근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만든 거 보면 굉장히 이제 건축가 학생들이 만든 것처럼 딱 만들어서 공부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만들었을까?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 바깥에 그 기하의 직사각형의 크기, 안에 들어가야 될 공간을 동시에 생각해서 이렇게 딱 잡아서 한 번만에 딱 가신 겁니까? 그러면
이 크기도 자꾸 조정해보고 안에 걸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결정되고, 이 결정할 때 무엇이 가장 우선적이었는지, 공간을 만들 때. 그러니까 우선 이제 처음에 그 배치도, 그러니까 지적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적도에서 한 440평 정도, 450평 정도 되는 그 땅에서 25평짜리 집을 짓겠다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었기 때문에 25평은 어떻게 직각사각형 안에 넣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럼 25평이 2층이니까 한 층에 뭐 아니, 12 1층 면적. 아, 1층만. 그럼 25평의 크기를 우선 계산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25평이면 3.3을 곱하면 얼마나 되나요? 한 8, 90 스퀘어미터 되잖아요. 네. 8, 90 스퀘어미터 되면 이게 길 수도 있고 네. 똥똥할 수도 있고 뭐 세모일 수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네. 그거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좀 어떤 조건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옆집 땅이 이제 뾰족하게 축대가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 하나하고, 도로가 올라와서 경사 도로가 올라서 이제 삼거리로 갈라지는 게 두 가지 조건이 저게 직각사각형으로 저렇게 배치되는 데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도 정남향으로 두고 싶었는데 남향으로 배치를 이제 선을 긋다 보니까 그 한 변의 길이가 넉넉하게 12m라는 그 변의 길이가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이 또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먼저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25평의 이제 면적 90평보다 이제 조금 넘는데 그거를 이제 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1층에는 뭐 거실하고 이제 뭐 침실하고 뭐 주방 요거를 넣어야 되겠다. 있는 거는 이제 1층은 이제 변함이 없었는데 1층에는 이제 현관이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2층에서는 계획이 처음 계획보다도 좀 바뀐 부분이 이제 옛날에 건축 네. 공부를 안 한 사람들 집지라고 하면 저렇게 안 짓고 네. 그 이제 미연자집, 니은자집, 일자집, 겹집, 헛집 이런 이제 집의 형식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도목들은. 네. 근데 지금 집을 지으신 거 보면 그런 쪽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네. 아까 말한 영리 건축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짓는 방법으로 딱 지어서 건축가가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저기 헛집과 겹집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김봉렬 선생님 책을 많이 봤는데, 왜냐하면 이제 현대 건축의 어떤 매력을 느꼈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전통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 있게 봤고, 전통 건축 반감, 인간. 전부 다요. 반감이가 궁궐에서부터 제사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많은 다. 답사를 너무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공부했죠. 그래서 그럼 거기 공부한 것들이 여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찰의 그 위상이 다른 대 만드는 1층과 2층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또 저 서재라고 하는 저거를 저는 사랑방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채와 사랑채를 이제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위판으로 이제 윗대로 이제 올리는 작업이 2층이 되게끔 그렇게 구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방들이 보면 문을 닫아버리면 다른 방에 누가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어떤 방음이라든가 그다음에 간섭이 없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복도가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좀 다르게 해석을 해서 한 거. 건축가들이 그 디자인한 것과 건축이 아닌 사람들이 디자인한 것이 가장 첫 번째 큰 차이점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고 단면적 그 디자인, 단면적 생각. 네. 그러니까 단면을 이렇게 놓고 이제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단면보다는 평면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네. 평면적 디자인, 평면적 생각, 네. 평면적 사고. 그래서 이 단면에 대한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지 제가 하면서. 있죠.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그 계단 같은 경우가 그렇고, 계단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동선이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층에 지금 저 나무 넣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이제 그 수조를, 욕조를 이제
이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1층의 층고가 높아서 올라가는 계단이 이제 멀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설계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상태에서는 못 풀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빼놓고 이제 마지막에 푼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업자들은 이제 그렇게 계단으로 못 다니고 골조가 끝날 때까지 외부 발판으로 이제 다 다녀야 될 정도로 그건 제가 못 푼 거죠. 그 대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난 조경을 했으니까 아까 박준택 선생님처럼 좀 더 공간을 조경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슨 뜻인지 나도 말하기는 힘들어요. 예. 힘드는데 이 내부에 들어가고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보고 하는 이 땅과 눈의 차이가 그냥 이렇게 건축가들이 만드는 그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땅을 조망하고 접근하고 그래서 레벨이 그냥 1층, 2층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층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 있을 듯한 상상을 좀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집도 하나의 땅처럼 평면도 하나의 땅의 이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 땅을 이렇게 놓고 디자인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백색 소음처럼 이제 뭔가 소음이 있는데 그 소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걸 백색 소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공간에서도 저는 백색 소음 같은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처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곳 같은 경우는 내가 눈을 감아도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외부의 어떤 풍경 같은 것이 백색 소음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매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내부에서 빨가벗고 있어도 편안하는 게 우선이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빛에 대한 거는 이제 조명을 최소화해도 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그 외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소박하게 어떤 별서 같은 그냥 텃밭이나 일구려고 지은 집인데 저기다가 많은 프로그램을 놓고라든가 많은 변화를 주는 방식보다는 자기가 어떤 그 룸에 들어가게 되면 그 룸의 용도를 잊어버려도 될 정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그 평면도상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게 그거는 들어가 본 사람은 그냥 알기 때문에 그건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누군가 집을 지으려면 계속 짓고 해서 건축가의 길을 걸어갈 생각은 없습니까? 집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어요. 건축가에 대한 욕망은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내 건축가 욕망이 있으면 여기서 건축적으로 좀 더 어떤 게 좀 더 있으면 좀 더 완성도가 높거나 좀 더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 집에서요. 이 집에 어디든 이제 다음에 주민세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을 나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 재료 같아요. 저는. 재료. 네.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지을 것이냐. 그러니까 저건 이제 노출 콘크리트로 지어봤으니까 그리고 뭐 목조로 설계해서 지은 것도 있고요. 지은 것도 있어요? 네.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집이 아니고 이제 굉장히 큰 한 150평 정도 되는 나무로 지은 온실인데. 온실. 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했는데 안 지어진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집에서 제일 건사하는 건 어디라고? 아까 저 나무 보는 저 서재라고 생각하세요? 저 공간이 가장 좋죠. 어디? 네. 서재에서 보는 서재 공간. 나무를 보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진에서는 못 보여드렸는데 욕실이 또 네. 보이네. 네. 그러니까 2층 욕실이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변기가 있고 오른쪽에 돌면 이제 욕조가 바닥에 있고 저쪽에 천창으로 이제 이렇게 뚫려져 있거든요. 저 위에 네. 보는 천창이. 저거 말고요. 저 오른쪽 계단 왼쪽으로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공간인데 의도했던 대로는 완성도 있게 안 나오진 않았어요. 저는
조경 건축가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리긴 했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지은 걸 통해서 나는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점이 있고요. 근데 지적하신 부분이 건축가들은 다들 저거 뭔가 하나를 짓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담고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그만큼 열정을 쏟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어렵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도 드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탈이고 좀 빼야 되는데 뭔가 더 배워서 더 할 게 아니라 배워서 그저 뭘 뺄 건가를 항상 고민을 하게 돼요. 오늘도 그런 태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서 그럼 강조하지 않은 부분 중에 건축가들이 뺄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수직 수평의 노즐 가지고 평면적으로 접근을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입면을 보면 도드라지는 게 창, 그 창도 내부에서 바라보는 이제 외부 조망과 빛으로서의 창인데 또 건축가들이 접근하는 거랑 또 다르게 창은 또 프레임의 역할로서는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창의 사이즈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도드라져 보이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폼이나 형상에 대한 거, 쉐입에 대한 문제가 선생님 주택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안 가시고 있는 거죠. 폼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건축가들과 협업을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이나 집을 네, 오히려 저희보다 더 많이 경험을 하시고 가까이 하실 텐데 그럴 때 건축가들이 생각하는 형태나 쉐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이제 그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게 그 사찰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집합 건축이 이제 그 물질로서만 이제 집으로 있는 게 건축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 너머 것들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그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가서 이제 그게 이제 과제처럼 남아 있는데. 이 이제 건축가들은 요즘을 설계를 해서 이제 자기 작품이라고 해서 내놓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 속에 숨어 있는 건 뭐냐면 이 집은 사람들이 살는 그냥 방편에 불과하다가 아니라 이놈이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거나 생명체야. 그러니까 이놈이 하나의 생명체로 스스로 환경성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뭔가 말을 하고 인간과 상관없이 지는 지금 살아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집이 영혼이 있는 거야, 영혼이. 그 이놈의 하나의 존재로 이제 출연하고 그렇게 대하는데, 이제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없죠. 없고 그냥 사람이 사는데 편하고 수도권 하면 좋겠지. 이걸 밖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형태를 잡고 이런 거는 우리 수준이 낮고, 그냥 이게 유야무야로 있으면 좋겠는데, 사는데 그냥 노함만 주면 좋겠는데, 이 방편으로 가면 좋겠는데 이놈이 스스로가 목적이 돼서 이렇게 앉아있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의견을 그 말씀 중에 여러 개 주셨지만 그 아까 이걸 보시고 이제 어떤 학생 교육을 건축계 교육을 받은 것처럼 아주 스탠다드하게 아주 기본에 충실한 어떤 방식으로 평면적으로 도면을 풀었다와 또 이제 건축가의 작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건축가의 어휘가 학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아는 시공사분들도 이게 하도 이렇게 진짜 건축가들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지었어 제가 제 아주 친한 분인데 집에 갔어요. 자기가 지었다고 자기가 설계를 했다고 땅을 사갖고 자기 집을 했는데 제가 아는 건축가가 웬만한 사람보다 훨씬 멋있는 거예요. 공간감이 너무 좋고 디테일 완벽하고요. 너무 좋고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렇게 건축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떤 그런 그 시각적 경험의 트레이닝과 그런 어떤 평면적 사고 틀 안에 있다고 관찰하신 바 선생님이 이걸 건축적 대상으로 놓고 혹독하게 혹은 좀 뭔가 이 크리틱으로서 크리틱을 하신다면 어떤 코멘트들을 하실 수 있는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고요. 이걸 더불어 그래서 이제 그로써 이 시간에서 뭔가 또 이야기거리로 꺼내낼 수 있는
뭐 키워드 같은 것도 있을까 하는 질문 좀 선생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그냥 제 느낌을 그냥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 봤는데 그 조순희 선생님이 유교랜드라고 이제 안동에 그 뭐 흔들리는 젊은 세대, 하여튼 퇴락한 젊은 세대를 유교의 힘으로 바로잡아야 된다. 그 채찍질하는 그런 공간을 프랭크 게리인가 하여튼 그런 거 비슷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방문 430억을 들였는데 방문자가 없어서 뭐 이게 뭐 실패해가지고 뭐 그런 거를 봤는데 이 레퍼런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과거에 있잖아요. 과거의 가치, 이게 사찰 건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가?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좋은가라는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과거는 좋은가? 뭐가 좋은가? 이런 생각이 늘 있는 것 같고 이 두 번째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하나 있으면서 깔려 있으면서 이제 건축가는 저는 이제 서구 건축을 전공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서구 건축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죽어 있는 것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과 이제 살아 있는 것 가지고 이제 건축을 만들고 있는 그 얘기에 이제 이중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이제 이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인 것 같아요. 죽어 있는 것에. 그리고 절대 이게 벗어날 수 없는,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 가변성이 앞으로 있을 거라면 이틀 내에서 이거는 벗어나면 안 돼. 이런 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이게 변화의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사용자가 이렇게 바꾸는데 이게 뭐 바꾸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그 수용 범위가 건축가에게는 있는 거야. 이거는 안 돼. 뭐 이런 게.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일화 사네셀로 그 시티홀 알바 알토가 지었는데 그 밑에 입점한 그 은행에서 그 네온 사인으로 사인을 달아가지고 그 알바 알토가 돌을 던져서 그걸 깼다고. 그래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축에 이 네온 사인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서 돌을 던져서 깨서 알바 알토는 벌금을 물었지만 결국에는 은행에서 네온 사인을 안 달기 시작한 거죠. 그 뒤로. 그래서 이 상호 존중인 거죠. 뭐 그렇게 거칠게 방법을 사용했지만 일부 인정이 가능한 거죠. 저 어찌 보면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은 저 나무 한 그루가 올려져 있는 건데 차라리 돌을 던져서 저 선룸이라고 해야 되나? 깨는 방식으로 발표가 됐다면 어땠을까? 이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간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안상수 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약간 과거의 가치, 이렇게 변화하는 것, 뭐 이런 게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래야만 할까 하는 게 저는 항상 또 반대편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돼, 이런 거.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던 뭐 이렇게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중권 선생님 답변하실 시간을 시간을 벌어주시. 아니 그 시간을 벌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방 그 얘기한 게 건축에서는 참 그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아도프 로스가 쓴 글 중에 Poor Little Rich Man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사람 건축가가 디자인했는데 건축가 디자인한 대로 살아야 돼. 예. 건축가가 의도한 공간을 손대면 안 돼, 훼손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이제 생명체가 훼손되는 거죠. 한 측면에서는 그게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건축가 손을 떠나면 이제 거주자가 사는 그 삶에 맞추어서 무한정 변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쪽이 또 한쪽이 있어요.
그거는 이 하이데거가 강의하기 유명한 강의 그 프라이브로크 강의하기 전날 시발지라고 하는 교회 건축가가 강의할 때 이제 강의한 건데 건축은 하나의 그 느슨한 얼개가 돼야 된다. 스스로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건축을 이렇게 오늘 안 선생 작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크리틱을 한다면 안 선생 작업은 스스로가 가둬진 경계 안에서 공간을 나누고 등등 하지만 자기가 만든 경계를 자기가 위배하면서도 공간을 좀 더 자유롭게 열어줄 생각을 안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텐데 돈하고는 상관없을 텐데 그 다음 또 하나 공간을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공간을 주어진 것 속에서 미국 말로는 이제 미국 건축가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딘 캔이라고 해서 통처럼 통하는 이제 나쁘게 말하면 구겨 넣는 거고 좋게 말하면 이제 거기에 펑션하도록 이렇게 퍼즐처럼 끼워 맞추는 거죠. 끼워 맞추는 거는 건축이 아니다. 이 공간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겨야 되고 이게 공간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자기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끼워 맞춰서 수학처럼 가면 이게 이제 건축이라기보다 그냥 뭐 컷이다, 건물이다 이렇게. 건축가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리 우리가 삶이 사소하고 일상이 비루하더라도 이 일상 비루함 속에서 우리는 일상을 넘어서 보자는 초월성도 있단 말이죠. 인간은 동물이기도 하지만 천사일 수도 있는데 그 천사가 될 수 있을 가능성들을 이 건축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 이 삶의 용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건축하는 고민을 안 한 이런 문제가 보인다. 이런 것들이 그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짧게 말하면 그게 이 건축이 안고 있는 한계거나 문제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청하면 그 조경가에 기대한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랬으면 아까 이제 어떤 공간의 레벨을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기도 하는데 공간의 레벨링을 하면서 이 들어가는 시선 같은 것들이 바깥의 풍경이나 이 바깥의 정원이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거는 건축가들이 하죠. 그거는 건축가들이 하고 나는 이제 조경가이기 때문에 조경가는 아무래도 땅을 만지는 사람인데 땅. 건축가는 이제 내부 공간을 만진다면 그러면 이제 땅이 우선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땅을 존중하면서 건축은 그 땅 속에 어떻게 위치를 해야 되겠느냐는 수직적 위치, 수평적 위치, 그리고 공간이 자리 잡아야 될 거예요. 땅이 전체가 주인이 되고 건축은 겸손하게, 뭐 물론 겸손하게 앉아 있죠. 근데 땅을 이렇게 어머니처럼 잘 여기면서 건축이 이렇게 있는 동안은 있다 하더라도 땅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그렇다면 그 대지 예술처럼 나는 이 시간이 하는 거. 어차피 뭐 하나의 작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걸 빌어서 톡을 하는 거잖아요. 집이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지점이 오늘의 주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병수 선생님의 땅집이라든지 집이 건물에 확 들어가서 존재감을 없애하고 어떤 땅이 더 드러나게 한다든지 이런 관념적 가능성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드라이브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땅이 주인공이다, 혹은 땅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시, 땅으로 들어가는 것 말고 선생님의 표현을 빌면 다소 곳이 한 곳에 있어서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적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땅속이 아니라 형태는 뭐 무한하기 때문에 그걸 딱히 말할 수는 없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특히 이제 함 선생이 나보다는 그쪽은 더 잘 아시는데 전체 지형과 질서를 읽어서 이 집은 어떤 모양을 가졌는데 제가 늘 모양이라고 일부러 옛날에 한예술에서는 오늘 새겼었는데 어떤 꼬라지로 어떤 모양으로 전체 형세에 끼어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형국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거는 집을 보는 게 아니라 땅에 붙은 돌멩이로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땅 전체 형성 이 어떤 돌멩이가 어떤 위치로 챙겨 먹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거기 인간들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벌레처럼 살다가 죽는데 인간은 그걸 이 집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 거대한 땅 속에 인간은 다시 태어나서 땅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우리는 땅으로 가요.
근데 그 땅으로 눈에 우리 흙이 덮일 거라고. 근데 그 땅으로 갈 때 그 전체 상상 속에서 땅에 대한 생각이 나는 건축을 이게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고 마지막 귀결점이 될 거라고 나는 좀 기대를 했어요. 물론 이제 첫 작업이니까 아마도 이 작업만에 국한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작업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그래서 어떻게 큰 생각하세요? 선생님으로 이제 마이크를 들면서 땅과 이게 건축에 네. 관한 생각. 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처음과 끝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한데 말씀을 또 끊어서 죄송한데 그 사이에 이 끝미가방까지 떠오른 질문이 이게 땅 얘기 있잖아요. 그 땅은 들어가는 게 있고 땅과 어우러지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건축적 상상을 해보면 동시에 지금 조경하면 땅도 조경이지만 랜드스케이프이잖아요. 근데 흔히들 생각할 때 조경은 물이라든지 또뭐 돌도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나무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저기서 나무가 중요했잖아요.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나무가 보통 함 선생님이 알고 계신 어떤 전통적인 어떤 생각하고 그 활용된 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불릴 만한 한국의 어떤 그 이야기거리가 있을까요? 나무는 이제 주로 식생을 파악하기 위해서 땅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무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이 지금 이 상태가 만약에 실태질이 많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자라는 종류가 달라요. 떡갈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옛날에 호수였는데 호수들이 주로 이제 그렇게 옛날에 호수였는데 이게 지형이 변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은 대지처럼 이렇게 돼버렸다. 그런 땅은 이제 밑에 잘 안 들어가요. 잘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보고 물길, 내부 지하수로 흐르는 물길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물길을 보는데도 이제 나무의 식생들을 살피죠. 보통 그 나무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기울어져 있다든가 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지하에 흐르는 소일 크릭이라고 해요. 소일 크릭. 흙의 강이 있어요. 흙의 강. 시냇물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는데 흙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겉에는 멀쩡해요. 겉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소일 크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지질학적으로. 거기다가 무덤을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쓰면은 동동동동동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무덤이 시냇물처럼 움직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풍수들이 그거를 딱 알아보고 돈 뜯어내는 거죠. 그 집에 가가지고 야 너 묘 없어졌다 파보지도 않고 묘 없어졌다 큰일 났다 이 새끼들아. 그럼 가서 진짜 파보면 이 관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밀려가는 사람들 모르죠. 그 봐도 돈 벌만 하네요. 능력이 대단한. 파도 몰라요 이게. 파도 그 흐름이 너무 미세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흙이 그 개미가 이렇게 왜 맞아요. 하나하나씩 하듯이 그렇게 아주 세세하게 골라요. 근데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제가 건축이라는 건 뭐 아까 내부 공간을 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거는 굉장히 좀 사소한 거고 내부 공간은 사소한 거고 처음과 끝이 땅과 땅에서 규결이 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것들도 이제 그런 땅을 보기 위한 하나의 그 작업이죠. 나무가 어떤 나무들이 자라나나.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이 집이 앉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전체를 이렇게 땅이라고 보거든요. 전체를. 그래서 이 집이 어떻게 앉혀져야 되는가는 군대로 치면은 진을 펼치는 거예요. 자, 이쪽에다 여기에 이렇게 큰 산이 나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어. 그리고 뒤에는 강이 좀 개천이 흐르고 있어. 바람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불고 겨울에는 어떻게 불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정말 이 적들이 이 땅이 저렇게 막 이렇게 확 이쪽에 쳐들어오고 바람이 이렇게 불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다가 진을 펼쳐가고 저것들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 그 건축의 기법이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유용하다고 보고. 근데 나는 그 전통적인 기법인데 거기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황이 이거 태가잖아요. 이황이 이제 도산서당을 지었는데
나는 의문이 드는 게 그거야. 도산수당을 짓는 이황의 탁월한 식견으로 그 양반들은 이제 건축가라고 부를 정도니까 도면까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줘야 저렇게 줘야 됐어. 근데 그 양반이 바람 오는 꼴을 잘못 읽어가지고 겨울에는 추워서 그거 못 살았다 하더라고. 한 4, 5개월을 못 살고 맨날 도망가서 살고. 그렇게 탁월한 학자가 집을 잘못 잡고 어떻게 잘못 지었을 수가 있나? 그게 여전히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인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리학에 오잖아요. 이 성리학이 우리나라 이황이 주자를 53살이 읽었어요. 늦게 읽었구나.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황은 성리학자가 아닌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황은 유학자예요. 아, 그러니까 유학자인데 이 특히 이제 유학하는 사람들 이제 성리학에 오면은 이 유학이 아주 관념화돼 버려요. 리와 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지. 굉장히 관념화돼 버리면서 그리고 건축도 이런 어떤 자연과의 이런 질서보다도 자기 정신, 정신의 지금 우리 현대 건축하고 똑같아요. 정신의 자기 정신을 어떻게 집에다가 담는가 이게 관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집이 흙과 나무로 이루어져 있지만 개념의 관념의 덩어리인 거죠. 관념. 그것도 생각을. 근데 요즘 건축가들은 뭐이 박준택 선수의 여기 이제 젊은 건축가들은 관념의 덩어리가 아니라 관념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지나친 편인가 혹시 그냥 물성 이런 거 하고 재료 짓고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건지 관념이 없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게 그래가지고 회가 조선 건축의 관념의 덩어리 회가 그냥 보잘것 없는 거 하나 져놓고 거기다가 의미를 막 그러긴 하죠. 그렇죠. 그러긴 한데 몸뚱어리의 건축 관념 반대. 몸뚱이의 건축은 폐는 없어요. 근데 잘근잘근 씹는 맛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친구 와서 집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데도 풍류를 느끼고 하는 그런 맛은 또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네, 몸뚱이에만 천착하다 보니까. 그래 요즘 애들 미안합니다. 요즘 애들이 아니라 다 건축가 선생님들이니까. 그래서 젊은 건축가들의 집 이름을 짓는 거 보면 그거 어처구니없이 그냥 쓱쓱 지어버려. 살게 사무실 이름도 어처구니없이 쉽게 그냥 쓱쓱 지어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풍류가 있고 사유가 있고 사색이 있고 간주가 있고 생각이 있는 이런 집 이름을 짓고 사무실 이름을 짓고 자기 작품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쑥쑥쑥쑥 지어버리는 거지. 그것도 또 한 번 더 반추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너무 꼰대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계사무소 이름도 그렇고 작품 이름도 그렇다니까. 요즘에는 어젠가 그 젊은 건축가가 자기 지었다고 이제 작품을 보냈는데 이 작품 이름 보면 무슨 그러지. 여기서 말하기는 이렇게 그냥 촌방지 이름 말하듯이 그렇게 말해서 이게 작품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반항일 수도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반항이 나쁜 건 아닌데 반항만 하는 거는 문제인 게 내가 늘 말하는 게 그죠. 진정한 반항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거지. 엄마가 하라 하면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이거는 반항이 아니라 그림자잖아요. 그게 종속된 존재거든. 진정한 반항은 해라 해도 내가 하고 하지 말아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 근데 요즘은 하라 하면 안 하고 그것처럼 지금 반사형처럼 보인다면 그야말로 슬픈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젊은 건축가 어떻게 지금 한참 작업하는 양반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작품 이름 그렇게 짓고 설계사무 그렇게 짓고 이렇게 근마하는데 여기는 관념의 개가 심했다면 이제 거꾸로 문화선생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저는 그냥 막연히 이름 붙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름에 대한 부담을 들고 싶다? 박선생 이름이 없죠. 지금 지은 그 집이. 이름 뭐 어떤 집 어떻게 이름 붙였는데 과연 그 집이 그렇게 이름 붙이가 뭐 사과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제 사과랑 뭐 이렇게 사과라는 이 덩어리랑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항상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건축가들의 작품에서 뭐 이름은 뭐 블란서든 뭐 어디 언어든 뭐 멋진 게에서 이 그럴싸하게 갖다 이제 붙이지만 그 만들어진 그 건축이 과연 그렇게 우아한 그런 이름을 가진 그 공간이나 어떤 구법을 내포하겠는가 해서 그냥 그럴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붙이지 말자 이름을 그냥 동 이름 뭐 그래서 그냥 부르는 게 편하다. 뭐 그렇게 뭐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그 이름 지인데요. 평면 배치도 이렇게 보면 평면하고 비슷한 한자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자로 이름 하기도 하고 한자에는 그림이니까 한자가 예. 그림이니까 찾아보면 비슷한 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평면도 보면 항상 어떤 그 한자 문구를 이렇게 띄는 그런 거는 용자로 예. 쓴다든가. 예. 맞아요. 그 한자를 그냥 배치에 써먹는 이런. 예. 이제 그 공자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공자 선생님은 그 뭐라 그러지 군자와 소인배를 뭘 어떻게 가르느냐면 소인배는 금방 얘기했듯이 자기 작품을 붙이거나 이름을 붙이거나 뭔가 모양을 만들 때 그 속내와 상관없이 딱 짓는단 말이지. 형식만 이렇게 그거를 소인배라고 부르고 군자는 그럼 어떻게 한문으로 만든지 뭐 문질 빈빈입니까? 이게 모양과 속이 어우러지는 시도로 하는 거야. 이름을 지을 때도 그 내용과 적합하도록 이름을 짓고 외부를 만들 때도 내부가 있게 만들고 내부가 외부가 서로 상호소통하게 만드는 게 이제 군자다 이렇게 썼거든. 그 떨어지는 놈은 소인배야. 그러니까 이제 건축가들이 아까 말했듯이 안 맞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놈을 이제 상품 전략으로 좋은 이름을 써서 많이 팔아먹으려고 그럴듯하게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폼 잡으려고 하는 거라 말 그대로 이제 상놈이죠. 소인배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도 자식 이름을 지을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인간의 존재의 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 집 형제는 우리 집 형제 각각의 이름은 지금 살고 있는 삶하고 똑같은 운명적이에요. 운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도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남의 듣기 좋고 뽑기 좋은 말로 지어버리면 이게 이제 그만 말이지 소인배라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박준태 선생님처럼 내가 이름 지을 자신이 없구나 뭐 그게 좀 아직 적당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냅둬야 돼요. 이름이 정말 떠오를 때까지. 근데 그럴듯하고 멋진 이름을 어디다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상놈들이지. 건축 상놈들. 오늘 아주 작정을 하셨군요. 내가 이제 엄마가 이렇게 쫙 이름을 쫙 지었는데 보면 뭐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2시간 반 지났어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음에는 있을까요? 일단 박준태 선생님이 예. 감사합니다. 또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그 다음에 또 뭐 함 선생님 내놓든지 뭐 하시고. 다음에는 못 오는데요. 그 다음이요? 걱정하지 않아요. 다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